87번 지방세 취득세 부가징수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진짜 쉬운 거다. 요거는 이제 기출 문제였는데 바로 저작년의 기출 문제입니다. 굉장히 쉬웠어. 1번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했는데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면 중과산세 얼마? 근데 100분의 50 하니까 틀렸다.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이 저작년 문제거든. 참 쉬워요, 실제. 그래서 중과산세가 앞이죠. 옛날에는 시험 문제에 지문에 전혀 안 나왔습니다. 나오지 않다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은 가끔씩 자꾸 나오더라고. 항상 중과산세 신고하지 않고 매각할 때 80%. 단 취득의 의지는 제외하고 그런 정도만큼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2번은 뭐 뻔한 이야기들 죠. 원래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지만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고, 3번 등기 등록 관세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했거나 부족액을 발견했을 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주간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등기 기관장이 시장군수한테 언제까지 통보해야 되고 이걸 중개업자가 알 필요는 사실 없잖아, 그렇죠? 4번 기본적인 사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뭘 적용하죠?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등에다가 가산세를 가산하여 보통징수로 징수하잖아, 그렇죠? 그걸 쭉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로 징수한다. 오케이. 5번 지자체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가산세 몇 프로? 10%죠. 법인이 취득하는 것에 대한 그 사실을 법인의 장부상에 기록을 하고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때는 10%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요것도 이제 요의 연도에 신설되고 요의 연도에 요걸 올린 겁니다. 지문에. 딱 한 번 이때 나오고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의 장부정의 작성 나오면 가산세 10%. 네, 그런 정도는 같이 봅니다. 88번 바라지 않은 걸 찾으라고. 1번이야 60일 안에 신고 납부한다는 이야기고, 2번도 상속,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다니까 9월 안에 신고 납부한다는 거고, 3번도 방금 했던 거 등기 등록하고자 하면 등기 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하는 거고, 그럼 이제 4번 법정 신고 기한까지 과세편 신고서를 제출했답니다. 근데 과세편 신고서에 기재된 과표 세액이 원래 신고해야 할 과표 세액보다 적다는 사실을 신고기한 지난 후 1년 이내 수정신고한다. 이게 뭐라고 배웠습니까? 우리 가산세 감면할 때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딱 두 가지 나오잖죠. 수정신고도 이렇게 했죠. 신고기한 안에 신고했다 안 했다? 신고기한 신고했다 안 했다? 했잖아 방금. 과세편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신고했는데 원래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했다고 하죠. 과소신고가 아닙니다. 과소신고. 이거 이제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규정입니다. 감면 규정. 앞에 기한 후 신고는 무신고 가산세 감면 규정이고, 이거는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규정이야. 이런 사실을 언제까지 6월 안에 한다. 1년 안에 한다, 그리고 2년 안에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요 안에 수정신고한다. 6개월 안에 만약 수정신고한다면 그때는 요 가산세 50% 경감하는 거고, 요 안에 한다, 그럼 20% 경감하는 거고, 요 안에 한다, 그럼 그때는 10% 경감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틀렸어. 1년 안에 수정신고한 경우는 100분의 50을 아니지. 1년을 한다면 20%. 그럼 이걸 뒤에 100분의 20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1년을 6개월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수정하면 맞는 지문 됩니다. 항상 시험에 가산세 감면 나오는 게 딱 두 개밖에 없거든. 항상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그리고 수정 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딱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5번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지 아니했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은 1일 1만 분의 3. 하루 경고할 때마다 매일 0.03% 맞죠? 단 이 경우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맞죠? 그리고 지방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한도 75%. 작년에 신설됐지만
언급되지 않았다 했죠. 그럼 올해쯤이라도 지방세, 납부벌성세, 가산세 한도는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많아 보이니까 꼭 기억하시도록 하고, 그다음 89번 할 필요 없네. 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20%고 90번도 크게 없네. 농특세, 부가세의 농특세 몇 프로? 10% 그렇죠. 부가세는 시험에 나오는 부가세 딱 두 개밖에 없다 했잖아. 지방교육세, 농특세 딱 두 개밖에 없다고. 그럴 때 10% 아니면 20%인데 오직 10% 쓰는 건 농특세밖에 없다 했죠. 91번 취득세 부과되는 조세의 내용으로 부과되는 조세, 부가세 내용으로 바라는 것, 뭐 답이야 당연히 3번인데 유일하게 원칙적으로 농특세, 지방교육세 다 나오는 게 취득세밖에 없다 했죠. 나머지는 앞에가 지방세면 뒤에는 지방교육세, 뒤에가 앞에가 국세면 뒤에 농특세 나온다 했잖아요. 총론할 때 있어. 원래는 이랬습니다. 자, 통합되기 전에 볼게요. 통합되기 전에.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이제 세월이 좀 흘렀지만 그래도 통합 전의 내용을 알아야 지금 현재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통합되기 전에 취득세는 농어촌 특별세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농특세 10% 받았어. 등록세는 지방교육세 20% 받았습니다. 원래 있죠. 취득세 뒤에는 통합되기 전에 원래 지방교육세라는 게 없습니다. 취득세 뒤에는 오직 농특세 10% 이래 받았고 또 등록세 뒤에는 그냥 지방교육세 20% 받았어. 근데 이걸 통합했잖아. 또 통합하여서 취득세 이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은 뭐 취득세 뒤에 농특세도 나오고 취득세 뒤에 지방교육세 나오고 둘 다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농특세는 어디에만 받아야 됩니까? 원래 농특세는 어디만 받는 겁니까? 여기만 받는 거잖아. 여기는 받으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만 받으면 어떡하면 돼? 취득세 세율 몇 프로입니까? 취득세 세율이 몇 프로냐고? 원래 2%. 그래서 여기는 표준세율을 통합된 내용으로 하지 않고 표준세율을 원래 있던 취득세 2% 하여서 산출한 세금의 10% 받자. 자, 봐. 원래 있던 취득세의 10%만 받자. 이 뜻이라고. 요 놈은 원래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뒤에 받습니까? 원래 통합되기 전에 없잖아. 그렇죠? 그럼 요 놈은 받으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이제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한 다음에 원래 있던 취득세 빼버리면 되지. 그럼 등록만 남잖아. 요 세율을 적용하여서 산출한 세금의 20%. 결국은 요 놈에 대해서만 20%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 농특세 할 때는 원래 있던 취득세 2%만 적용시켜서 원래 세금의 10%. 요 놈 할 때는 원래 요 놈만 받아야 되니까 합한 다음 요 2% 뺀 다음에 요걸 적용하자. 그래서 표준세율의 2% 뺀 세율을 적용하여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취득세 할 때는 뭐 2%만 한다, 표준세 2% 뺀다, 의미가 전부 통합됐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이해는 되지만 암기는 안 될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합니다. 단 항상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를 감면받으면 농특세 20%를 별도로 부과한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이 3번.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고 감면받으면 농특세 20%를 별도로 더 내야 되고 이런 겁니다. 92번. 다 했던 거라서 패스. 93번 취득세 관한 설명으로 바라자는 것. 1번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 표준으로 한다. 맞죠? 기준 시가를 모르도 개별 공시가, 시가 표준을 모르도 개별 공시가. 2번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매매계약 또는 증여계약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작성된 공정증서, 행자부령으로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맞죠? 요 계약의 해제 부분입니다. 계약의 해제. 뭐 할 때 나오더라? 이게 취득 시기 할 때 나오나? 요약집 27쪽. 요약집 27쪽에 제일 마지막 끝에 보면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의 해제 나옵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기 등록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화해조서, 인락조서,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등등등으로 입증될 때, 하지만 그 밑에 뭘로 입증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취득세 문제를 낼 때 매매계약의 해제, 증여계약의 해제, 딱 요 지문 나오면 딱 두 가지 보시면 돼요. 반드시 언제까지 해제가 됩니까? 신고기한 안에 해제됩니다. 그게 60일 안에란 말이 신고기한 안에 해제가 된다는 뜻이거든. 반드시 취득세 신고기한 안에 해제가 될 것. 그 다음 두 번째, 등기 등록하지 않고 해제가 될 것. 그게 핵심이야. 착한 사람 내면 숫자 고칠 거고, 그게 아니면 뭐 한다? 이렇게 낼 겁니다. 취득일부터 60일 안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인하여 입증될 때는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 없었던 것으로 한다. 틀립니다.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이런 말 하면 안 돼. 반드시 등기 등록하지 않고 해제가 될 것.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 착하게 되면 60일 안에, 즉 신고기한 안에 해제가 안 된다는 거, 그거 물을 겁니다. 그래서 그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3번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대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된다. 맞죠? 그렇죠. 골프 회원권이 아니잖아. 그렇죠? 회원권은 중과세상 아닙니다. 고급 선박 들어가야 되지. 취득세 중과세를 물을 때 사치성 재산은 있죠. 선박 한 개를 빼고는 다 부동산을 묻는 겁니다. 고급주택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 골프장 안의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별장형 건축물과 부속 토지, 이렇게 부동산을, 사치성은 부동산을 말하고 있지 골프 회원권 이런 거 따라 들어가면 안 됩니다. 4번 60원 안에 신고나 납부하고 50만 원 이하 면세점 부과하지 않는 거고, 그 정답은 3번이었고, 94번 취득세와 관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몇 개냐고. 특별징수. 특별징수가 뭡니까? 다 특별히 징수하는 거? 이게 원천징수잖아. 국세에서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하는 거고, 취득세는 신고 납부, 하지 않으면 보통징수 이래가지 취득세 원천징수 이런 건 없습니다. 분할 납부, 물납 씁니까? 안 하잖아. 지방세에서 분납과 물납이 인정되는 거 온리 재산세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데 요 문제가 옛날에 나왔던 건데, 요 문제 나올 때는 그 당시에 분할 납부 썼습니다. 분납 썼거든. 왜 쓴 줄 압니까? 통합됐잖아. 이것도 그래요. 통합되기 전에는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30일 안에 신고 납부하고, 얘는 등기 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하고, 그리고 보통 부동산을 딱 취득하면 잔금 치면 그날이든 그 다음 날이든 등기 들어가거든. 등기 들어가니까 일단 등록세를 내요. 등록세 내고 취득세는 잔금 치고 30일 안에 신고 납부하면 돼. 원래 취득세 2%지 유상승계 취득 유언투 농지는 1%, 농지하는 게 2% 이랬거든. 그럼 내가 집을 샀다 2%였거든. 그럼 여기 취득세 2%, 등록세 2% 하니까 절반 내는 거야, 결과적으로. 근데 통합돼 가지고 하는 말이 60일 안에 신고 납부하니까 야 30일 안에 내라고 하다가 60일 안에 하니까 좋아졌구나, 한 달 뒤로 밀렸구나. 근데 그래놓고는, 그런데 네가 등기하고자 한다면 등기하기 전에 신고 납부하거든. 그럼 봐요. 내가 잔금 치면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등기하고자 하면 등기하기 전에 신고 납부하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대부분 결국은 원래 절반 내던 걸 등기하기 전에 한꺼번에 다 내니까 세보다 많아지는 거야. 날짜가 겹쳐버리잖아. 그래서 반발 되게 많았습니다. 반발 많아서 그래서 분할 납부를 3년 동안 썼습니다. 좋아. 그렇다면 절반을 이때 내고 절반은 분납하고 이런 식으로 분납 제도를 반발이 워낙 많다 보니까 왜 절반 30일 시간을 두고 하던 걸 한꺼번에 내야 되니까 돈을 말을 못하겠다 이런 말도 들어오고, 그래서 분납 제도를 한 3년 동안 사용했습니다. 11, 12, 13. 그다가 14년부터 분납 제도를 폐지하는 거야. 그때 나왔던 문제였거든. 그 지금은 이제 분납, 물납 이런 거 없습니다. 면세점은 당연히 있죠. 그리고 기한후 신고제도, 신고 납부하는 모든 지방세는 다 기한후 신고제도 씁니다. 그래서 두 개, 면세점, 기한후 신고 쓰는 거고. 95번 취득세 설명으로 내용이 바라지 않은 것. 1번 건축물을 재축한 경우 재축에 소요된 비용을 과표로 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입니다. 만약 신재축을 제외한 건축을 물으면 취득의 의제이기 때문에 증가한가이고 하지만 건축물을 신축하고 재축하는 건 원시 취득이니까 그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들어갔던 비용을 과표로 삼습니다. 2번 납세무자가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다. 100분의 80 맞죠? 중과산세. 3번 다가구 주택 나온다. 다가구는 한 개로 한다, 여러 개로 한다? 여러 개로 한다. 그렇죠? 한 개로 하는 건 소득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소득세. 소득세 문제 나올 때만 다가구 주택을 하면 한 개로 하고 이렇게 하고 소득세 이외의 조세가 시험 나오면 다가구는 모두 매 한 가구마다 각각 독립된 걸로 이렇게 보라고 있고 4번 5번 보지 맙시다.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뭐 4번 돼 있는데 뭐 굳이 신경 안 써도 괜찮습니다. 비과세는 아닙니다. 예.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예. 자꾸 이런 거 신경 쓰면 뒷목 잡습니다. 누구처럼. 96번 다음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열거하는 것은 내용이 바르지 않은 것. 비과세 볼 때는 여러분 항상 3번, 4번, 5번 지문 있죠. 3, 4, 5번 요 세 가지 지문에 초점 맞추면 됩니다. 세 가지에다가 1번 국가 대한민국 정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는 외국 정부 그것도 과세 안 하지. 그래서 외국 정부 취득은 상호주의라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고 그 나라가 과세하지 않으면 우리도 과세하지 않고 하니까 대한민국 정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 정부라면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해야 되고 과세 안 한다니까 우리도 과세 안 하는 거고 공유 토지에 지분 변동 없는 단순 분할에 따른 취득 비과세입니까? 아니잖아. 공유물 분할 하면 표준세에서 2% 뺀 세율을 하든지 나 이게 참 헷갈려. 표준세로는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 1000분의 23돼 있거든. 근데 이게 또 세율의 특례 공유물 분할에 따른 취득 1000분의 20 표준세에서 2% 뺀다고 돼 있거든. 똑같은 말입니까? 똑같은 말입니까? 똑같은 말이야. 근데 1000분의 23인데 거기에다가 원래 2% 빼고 그러니까 결국 0.3% 등기 등록에 대한 세금만 부과하자.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그 분이 지금 앞에는 1000분의 23 한다고 돼 있는데 뒤에는 1000분의 23에서 2% 빼버리면 0.3만 남지 않습니까? 근데 앞에는 원래는 표준세율은 그런데 단 적용할 때는 특례적인 내용을 적용시키고 이렇게 하는 뜻입니다.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잖아요. 표준세에 대해서 2% 뺀 세율을 사용해야 되는 거지. 나머지 3번, 4번, 5번 비과세 딱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렇게 있잖아. 옛날에 취득세 비과세는 되게 많아서 국가에 따른 비과세, 대체 취득에 따른 비과세 이런 거 처음 듣죠. 이게 산이 있어. 그리고 이게 집이 있습니다. 나중에 산사태로 집이 붕괴되기도 하고 또 어떤 서울 가끔 이제 뉴스 보면 축대가 있는데 축대 있고 거기 집이 있는데 축대가 무너지면서 토사가 흘러서 뭐 집이 붕괴되고 이런 얘기잖아요. 나 제일 이해 안 되는 분이 아니 어떤 분이 가셨다고 왜 저기다가 위험하게 집을 짓냐고. 진짜 이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위험한데 뭐 여기 집 짓고 싶었겠습니까? 이 양반이 평소에 뭐 서스펜스하고 이사이팅하고 뭐 스릴을 누리고 이래서 아니잖아. 어쩔 수 없이 여기다가 집을 짓는 거지. 돈이 안 되니까. 근데 그걸 보고서 왜 저기다가 집을 짓냐고. 참, 지는 얼마나 잘 사는데 그러면. 나 그래 말하는 사람 집 어딘가 막 보고 싶어. 그 양반 뭐 울산 저 시가 왜 울산 시내 삼산도 살 왜 저 사진은 이해가 안 된다. 이러면 기분 좋겠어 돼. 그렇죠? 진짜 그런 사람 있더라니까. 왜 저기 있냐고. 참. 택시 대리기사 뭐 자동차 대리기사 하나 사고 나니까 새벽에 자지고 대리기사를 왜 하냐. 아이고 나 그 양반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회사에서 빨리 나오면 왜 회사에서 붙어 있으면서 이사도 하지 왜 빨리 쫓겨나는가 이런 얘기 해보고 싶어. 남의 사정은 있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래서 애 데리고 쭉 가다가 공장 앞에 지나가는데 공장에서 새도 쭉 나오니까 진짜 저도 봤거든. 봐라 믿어 나중에 공부 안 하면 저래 된다. 그런 아버지도 봤어요 제가.
아버지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공부 안 했다고 공장 간 겁니까? 아니야. 내 친구들, 우리 어릴 때죠. 제가 들을 때는 대학 들어간 게 전체 내 나이 또래 이론에 5%밖에 안 됐습니다. 딱 5% 정도만 대학을 가고 나머지 95%는 거의 대학을 안 갔습니다. 아니면 내 친구 가운데도 옛날에 처음 많았거든. 내 친구는 되게 친한 놈인데, 물론 작년인가 경주시에 민주당 국회의원 출마했던 놈인데, 당연히 떨어지지. 경주에서 민주당 가시가 되나?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그 제목 하더라고. 술 한잔 먹으면서 지도 안 나가고 싶은 거야. 지도 안 나가고 싶은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주지구당 위원장이니까 민주당 쪽에서 좀 나가라고. 또 경주라고 꽤 대도시 완전히 대도시 중소도시 있고 이름 있는 지역인데 우리 정당 출신 아무 출마 안 하면은 좀 그렇잖아면서 일단 이름이라도 내걸고 나가라고. 그럼 문제는 나가면 지금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다. 왜?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돈을 뿌리고 홍보를 해주지 전혀 안 된다고 뻔 알면서 지원해주고 할 필요는 없거든. 지금 선거는 해야 되잖아. 운동을 해야 되고. 결국은 옆에 어문 놈들이 다 벼락 맞는 거야. 전화 옵니다. 야, 돈 빨리 좀 줘. 그래가 후원금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친구는 다 전화해가지고 그때 다 50만씩 다 뺏겼습니다. 또 나갈 때마다 뺏깁니다. 짜증났어. 안 나갔으면 좋겠어, 제발. 어쨌든 얘도 자기 집에 지가 장남이야. 지 남동생 있고 여동생 3명 있거든. 여동생 3명 다 공장 다녔습니다. 오빠가 대학 간다고. 장남 대학 가니까 모조리 초등학교, 중학교 졸업하고 다 공장 갔어. 왜? 옛날 그랬잖아. 옛날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 동생도 지금 참 알뜰청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는데 옛날에 공부 안 했기 때문에 공장 간 게 아니고 집안이 어렵거나 등등 여러 가지 사유에 따라 공장 가는 대부분이거든. 그걸 네 공부 안 하면서 해야 된다? 나는 우리 초등학교 때인데 진짜 짜증나더라고. 초등학교 있을 때 아들 자잖아 주는. 마, 네 촌에 남아있을래? 네 공부 안 하면 촌에 남았으니 노래 저거 땡볕에 노래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 아버지가 공부 안 해서 땡볕에 노래 있습니까? 참. 아이고, 남의 사정을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거든. 공부합시다. 내년에 또 보고 싶어? 내년에 보지 맙시다. 가급적이면은. 3번, 자, 3번, 4번, 5번 별표 딱 쳐서 옛날에 비과세 되게 많았거든. 이렇게 대체취득 천재지변동으로 해서 건축물이 붕괴되고 가면 대체취득 비과세. 토지 등이 수용되었다, 그 돈 받고 다른 부동산 사면 또 비과세.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앞에 표준세를 2% 뺀다, 형식적 취득에 따른 비과세. 되게 많아서. 그래 옛날에는 취득세 비과세 문제가 한 문제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체취득 비과세가 면제로 가버리고 형식적 취득이 등록세와 통합되면서 표준세 2% 뺀 내용으로 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비과세가 몇 개 남아있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 비과세를 가지고 한 문제를 내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어디 간다? 지문 1개, 2개 정도가 각각의 내용으로 끌려 들어가면서 다음 취득세가 나는 설명이다. 이럴 때 끌려가요. 차라리 비과세를 가지고 한 문제를 내면 문제 풀기 쉬워요. 모아놨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각자 흩어지면은 얘가 비과세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해. 그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 요것도 보자. 3번, 2번, 3번.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는 과세하지 아니해야 한다. 단 대수세는 제외하고. 요 지문도 종종 끌려 나와가지고 지문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4번도 앞에 있잖아. 다음 취득세 대상인가 아닌가 할 때 신탁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탁재산의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번도 빠른 얘기잖아. 임시건축물. 존속기간 1년 초과하지 않는 임시용건축물. 단 어떤 내용이든 지방세 나올 때 사치성이 보이면 절대 비과세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고, 그래서 세 가지는 다 비과세 맞지만 아마 차출돼서 끌려 나와서 지문 들어갈 애가 가장 대표적인 게 3번, 4번, 5번입니다. 이건 꼭 기억하고. 97번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나는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고급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에 4배를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맞죠? 표준세율에다가 플러스 8%니까 8%는 바로 중과 기준세 2%의 4배 하니까 8%지.
맞는 지문이고 2번 국가에 귀속하는 걸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하지 않는다. 맞죠? 국가 등에 따른 비과세, 국가 지자체 등이 직접 취득하거나 국가 지자체에 기부 체납한다. 국가 지자체 귀속시킨다는 걸 전제로 취득하는 것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3번 갑이 특수관계 없는 을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을 그친 경우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표로 한다. 맞죠? 실질가액으로 한다. 국수공판법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4번 정료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면 신고한 금액과 시가필 중 큰 금액을 과표로 한다. 맞죠? 공짜잖아. 공짜니까 실질 금액은 일단 없잖아. 실거래 금액이 없다면 무조건 뭐 한다? 제가 시가, 피니까 비교하라고 이야기했죠. 5번 개인 간의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교환은 매매, 교환, 유상취득입니다. 유상취득이면 당연히 과세하지 않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5번 틀렸어. 98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설명으로 틀린 거. 1번은 면세점 50만 원 이하 과세하지 않고 2번 차량 기계장비 선박 주문에 의하여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한해서 납세할 의무가 있다. 틀렸죠? 요 네 가지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 과세한다고 했죠.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도시영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원주거의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는 대도시 내 중과세의 대상이라도 중과세 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거는 제가 앞에 대도시 나올 때 요거 있잖아. 산업단지 중과 제외, 도시영업종 중과 제외, 사원주거의 목적 부동산 중과 제외. 그러니까 딱 취득을 했어. 취득을 하고 중과세 적용 안 받았습니다. 표준세율만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원래 취득한 도시용 업종의 목적으로 안 써요. 사원주거의 목적 공동주택에 대놓고 그 용도로 안 쓰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 이 용도로 쓴다고 했기 때문에 중과세를 적용 안 했는데 안 쓰면 과세해야 될 거야. 일반 과세로. 중과세 해야지. 그래서 우리 이 부분 1년. 만약 1년 안에 원래 그 용도로 쓰지 않거나 매각하거나 하면 중과세를 적용하겠답니다. 원래 법은 딱 요까지 있었어. 처음에 법 신설할 때 딱 요까지 있었어. 그러니까 또 뭐합니까? 또 당연히 머리 굴립니다. 1년 이내에 그 용도로 쓰지 않으면 중과세 하겠다니까 1년 되기 바로 직전 전날 딱 그 용도로 사용하는 거죠. 그 용도로 이제 사용합니다. 그리고 양심은 있는지 하루는 더 쓰고 그럼 그 다음 날부터 또 다른 용도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 법은 1년 안에 그 용도로 쓰지 않으면 중과세를 추징하겠다니까 1년 안에 그 용도로 썼잖아 이래 말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좋아. 그럼 좋다. 아무리 1년 이내 그 용도로 썼다 해도 그 용도로 직접 사용한 요 기간이 만약 2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그 용도로 쓰지 않거나 매각하거나 하면 다시 추징해서 중과세하겠다. 요게 곧 이야기입니다. 우리 법은 지금 시험은 요거 도시용업종 중과하지 않는다. 사원주거 목적 부동산 중과하지 않는다. 요까지가 시험에 나와 있는데 요거 말고 이제 한 칸 들어가면 이런 용도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면 중과세를 다시 추징한다는 사실. 그 다음 낸다면 여기 나올 차례입니다. 이제. 지금 대도시 할 때 도시영업종 중과하지 않고 몇 번 나왔거든. 혹시나 그 다음 순서는 예의 순서거든. 그래서 순서를 보자고 참고적으로 1년 안에 그 용도로 쓰지 않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이 되지 않고 매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추징합니다. 4번 상속에 따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 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다 그렇죠. 왜?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라니까.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지. 상속 개시일부터가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렇게 합니다. 요것도 있죠. 2013년까지만 해도 상속 개시일부터 6월에서
근데 2014년도에 상속계시일이 아니고 상속계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이렇게 바뀌었거든. 상속 나온다고 날짜만 쳐다보지 말고 언제로부터 하는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 양도소득세 문제 낼 때 예정신고할 때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이월하잖아. 그걸 지문에 말이야. 양도일부터 이월하면 야 쉽게 나왔다 이래 말할 거면서 이건 상속계시부터 이월한다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 확인해야 됩니다. 5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에 이전이 있다. 이건 이제 원래 신설됐던 건데 뭐 되게 중요하고는 아니지만 이거잖아. 갑이 위탁자입니다. 맡긴 사람. 을이 수탁자입니다. 맡아 있는 사람. 신탁법에 따라서 신탁된 재산입니다. 자, 요 재산 누구 겁니까? 요거 누구 겁니까? 저 당연히 갑 거잖아. 저 맡긴 사람 거잖아. 신탁법에 따라 신탁 등기는 이루어도 우리 신탁 등기하면 등기 원인을 뭐라 적어? 등기 원인을 신탁이라고 딱 적거든. 그럼 막 믿고 맡긴 거잖아. 그럼 이 사람 겁니다. 근데 위탁자 지위에 이전이 생겼어. 위탁자의 지위에 이전됐습니다. 그럼 지위가 이전되면은 결국 이 사람이 새로 취득한 거잖아. 이거 이야기하는 거야.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에 위탁자 지위에 이전이 있는 경우 요 새로운 위탁자가 이 재산을 취득한 걸로 보아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그 맞는 지문입니다. 99번 틀린 거 4번이었고 취득세 설명으로 올바른 것. 오 그렇네요.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 이거 3번 봤는데 조정 볼 때 역시 책 나오는 책으로 보는 거하고 그냥 보는 거 또 틀린 것 같아. 99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설명으로 올바른 거. 1번 민법 등 관계법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걸로 볼 수 없다. 틀렸죠. 실제로 취득했다면 등기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한 걸로 보아 과세해야지. 그렇죠. 2번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련하는 법률에 따른 대중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등 관계법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 시설물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틀렸습니다. 저것도 틀려서 이것도 원래 신설된 건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쭉 보니까 두 번째 줄에 토지의 지목을 세 번째 줄에 사실상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되고 그럼 결국은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가액의 증가한 만큼을 새로운 취득으로 과세해야지. 그렇죠. 그럼 2번 틀려. 3번 국가 지자체 등에 기부 체납한다. 귀속한다는 걸 조건으로 취득하는 거 부과하지 않는다. 맞죠? 4번 법령이 정하는 고급 오락장에 해당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해서는 존속기간 상관없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틀렸죠? 어떤 지방세나 오든 절대 사측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서. 그럼 만약 고급 오락장이라면 임시호는 존속기간에 관계없이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고급 오락장 사치성이라면 설사 1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한다고 해야 됩니다. 5번 건축물 가운데서 대추선으로 인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한다. 아니죠? 건축물 공동주택 9억 이하의 공동주택의 개수 등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수선은 제외하고 대수선하면 과세합니다. 그럼 올바른 것은 3번이었고 100번은 이미 여러분이 이야기했다. 그렇죠? 과밀억자니까 표준세율에 플러스 4%, 대도시는 3배한담 4% 빼고 사치성은 표준세율에 플러스 8%하고 과밀억제와 대도시가 중복되면 3배하고 사치성과 대도시가 중복되면 3배 한 다음에 플러스 4%야 되는데 이게 중과 기준세율에 4배 하면 8%거든. 그래서 5번 틀렸어. 중과 기준세율에 2배 그래야만 대도시와 사치성이 중복되면 표준세율의 3배를 한 다음에 플러스 4% 하는 겁니다. 5번 틀렸고 101번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된 것.
이것도 다 배웠던 거다.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자면 계약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 니은 취득세 물건을 취득한 후 해당 물건의 중과대상이 되거나 하면 중과대상이 된 날부터 며칠? 30일 안에 신고 납부하는 거고, 매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이 계약 해지한다. 며칠? 60일. 신고기한 안에 60일 안에 해지가 되는 거고, 니을 고급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괄호일 이내에 며칠? 30일 안에 고급주택 아닌 용도로 쓰거나 하면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 미음은 취득세는 며칠 안에 신고 납부? 60일. 그래서 60일, 30일, 60일, 30일, 60일 그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요 놈까지가 우리 취득세였고, 등록면허세. 자, 1번 등록면허세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 가운데서 도 및 구세에 속한다. 맞죠? 항상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는 특광도였지만 등록세는 도 및 구의 세금이라고. 그러므로 특별시, 광역시, 등록세는 울산광역시 세금 아닙니다. 울산광역시 남구의 세금 이런 거지. 2번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이다. 맞아요? 네. 보통세 반대는 뭡니까? 안보통세? 1번 안보통세, 2번 못보통세. 보통세 반대는 목적세입니다. 목적세 아닌 게 보통세입니다. 딴 데서 하니까 2번은 틀렸다는 거.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하는 거지 보통징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묻는 거 아닙니다. 보통세, 목적세 할 때 쓰는 겁니다. 이거. 3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하는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에 과세는 조세이다. 맞죠? 등록면허세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합니까? 등기 등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권 그 밖의 권리를 설정하고 변경하고 소멸되더라도 이런 사실을 등기하거나 등록하지 아니한다면 과세할 수가 없거든. 그 우리 형식주의 과세 이런 이야기겠죠. 4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하는 자에게 등기 또는 등록한 후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아니죠. 등기 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하는 거지 등기 등록한 후에 신고 납부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만약 등기 등록한 이후에 신고 납부하라 이러면 세금 안 낼 사람 많을 겁니다. 이미 등기 등록도 있으니까 그 다음 연체하는 거 이제 체납하고 안 내. 항상 등록면허세는 취득세도 만약 당신이 취득했다 이걸 등기 등록하고자 한다면 등기 등록하기 전에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5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기 등록 종별에 따라 다양하다. 그렇죠. 등기 등록 종별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유상승계냐 아니냐 무상이냐 뭐 상속이냐 따라 상상팔 무팔로 유언투 보팔로 많잖아. 그렇죠. 정답은 4번이었고 2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잘못된 거 1번 등록면허세 납세에 대한 등록하는 자이다. OX 맞습니다. 등록하는 자를 납세보자 합니다. 그 지금 이제 등록하는 자 법에는 딱 요 한 줄이야. 등록하는 자이다. 딱 요거만 적혀 있어. 근데 그다음 그 요 부분에 해설을 가지고 시험 묻는 거야. 요 지문을 그대로 내는 경우도 흔하고 그다음 요 등록하는 자가 정확히 누군지를 묻는 그런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까? 등기 의무자를 말합니까? 등기 권리자를 말합니다. 그럼 등기 권리자는 또 뭐 하는 사람입니까? 등기 권리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등기함으로써 등기부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등기부상 권리가 정대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등기한데 권리가 사라지거나 권리가 줄어들거나 이런 사람 세금 내는 거 아닙니다. 권리가 취득되고 정대되는 사람입니다. 이걸 지방세법 운용세칙에서는 등기부 등록 대장상의 명의자라고 등재가 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번은 맞고 2번 등기 등록 후에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가 되는 때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하여야 한다. 그런 거 없다고 했죠. 등록면허세는 형식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금은 모든 형식이 맞았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그럼 그 뒤에 가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해서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되어도 이미 납부한 세금 돌려주지 않습니다. 3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과 관계없이 언제나 등록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한다. 맞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언제나 등기 등록하는 그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하지 시험에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로 이래 말하면 무조건 틀립니다. 4번 등록세 신고 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함이 원칙이다. 맞죠? 5번 표준세율에 탄력세를 적용할 수 있다. 당연히 맞죠? 그렇죠? 바라지 않은 것은 2번이었고 3번 다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올바른 것 1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 구조는 차등비례 세율과 정액세로 되어 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일단 누진세는 안 써. 행위를 보고하는 세금에는 절대 누진세 없습니다. 취득과 등록면허는 누진세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세금 5개밖에 없잖아. 누진세는 재산,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재산과 소득이 됐으면 누진세지. 일단 비례 씁니다. 그런데 등록면허는 종량세도 쓰잖아. 종가세와 함께 종량세도. 한 건당 변경등기, 말수등기는 한 건당 6,000원. 봐, 말수해 봐요. 1억짜리 말수도 6,000원, 1,000억짜리 말수도 6,000원, 1조짜리 말수도 6,000원, 만원짜리 말수도 6,000원이거든. 그게 정액세, 세금의 액수가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얼마든 관계없이 세금의 액수가 일정하다는 걸 정액세라고 하잖아. 종량세를 쓴다는 말이 세액은 정액세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1번은 맞고 2번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해서만 징수하고 아니지. 그렇죠. 이래 말할 수 있는 건 재산세지. 3번 재산권 소멸하는 등기 등록은 비과세한다. 아니지. 소멸되면은 말소하면은 한 건당 6,000원 과세해야지. 등록세 소비세 일종이다. 아닙니다. 행위세가 라는 부분입니다.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지 소비세가 아니야. 소비세는 부가가치세 이런 게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 5번 시군세 아니죠. 도 및 구의 세금이지. 올바른 것은 1번이었고 4번 갑이 은행에서 1,000만 원의 융자를 받고 을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을 받습니다. 갑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대신 을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고 이럴 때 저당권 설정에 대한 등록면허세 누가 내는가 합니다. 누가 냅니까? 누가 낸다? 은행이 내야죠. 은행이. 앞에도 있잖아. 저당권 설정 등기 봐. 저당권 설정 이등기함으로 인하여 은행은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게 되죠. 처분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은행은 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고 을은 저당권 설정자가 되어서 이 사람은 권리가 감축되죠. 그렇죠. 왜? 사용 수익은 여전히 할 수 있지만 처분권에 제약을 받기 시작하잖아. 그 이등기하면 을은 권리가 감축되는 거고 은행은 권리가 취득되는 거고 갑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음에 설정했던 등기를 말소해봐. 말소하면 은행은 권리가 상실되죠. 그리고 대신 을은 은행에 가 있던 처분권이 돌아오면서 권리가 정대되잖아. 그 언제나 말했지.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요런 거 할 때 납세 의무자는 권자가 낸다고 했고 권자가 전세권자, 지상권자, 저당권자, 지역권자가 내고 설정했던 등기를 말소할 때 말소 등기 이거 누가 낸다? 거꾸로 설정자가 낸다. 조건 설정자가 내는 겁니다. 설정자가. 그래서 정답은 은행. 이게 1회 때 문제거든. 많이 1회 때 문제인데 진짜 많이 틀렸습니다. 그 당시 사람이 생각하면 은행이 낸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 왜? 그때만 해도 대출을 받아가면 설정해야 된다고 설정비 달라고 이랬거든. 은행이 안 내고 다 돈 빌린 쪽에서 냈지. 단 한 번도 은행이 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은행이라고 적고 하는 것처럼 그래도 갑이 빌린데 갑이 내야지.
뭔 을이 부동산, 을 부동산, 을이 내야지 전부 그래 말지 은행에 내나 생각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랬대 생각보다 그때로서는 이게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이게 상식선에서는 이게 은행이 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거든. 근데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하더라고. 현실은 안 그렇잖아 하면서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아무도 안 하더라고. 왜? 네? 이의 제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 1회서가 아니고 1회부터 10회까지만 해도 시험 치고 난 뒤에 문제지를 안 줬습니다. 다 회수했거든. 이의 제기하니까 뭔 문제인지도 모르는데 뭐. 그때는 내가 몇 점 받지도 모르고 뭐 틀린지도 모르고 뭐 받지도 모르고 그냥 합격했냐 안 했냐 이것만 봤지. 그때 문제 낸 사람 참 좋았습니다. 뭐 복수정답 이런 거 없어. 복수정답이 그럼 이랬던 문제인지 어떡합니까? 이랬던 문제 어떡합니까? 모르죠, 그렇죠? 2회 때, 3회 때, 6회 때 다 문제 있거든. 왜? 그럼 학원에서 꽤 규모 있는 학원에서는 시험치 들어갈 때 지금은 이제 가져오는 게 상관없는데 그냥 시험지 안 내줄 때는 원서 내고 투입시킵니다. 이제 니는 민법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적어오고 이랍니다. 그럼 이 양반은 민법 이제 각 문제를 보는 너는 민법 개론부터 해서 전과목 10번까지 적어오라고 딱 적어. 얘는 10번부터 20번까지 적어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원서 내가지고 다 투입시켜요. 투입시킨 다음에 이제 그 적어온 걸 가지고 이제 거기서 다시 학원 다 쳐가지고 문제 만들어내고 이랬습니다. 그때는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래 문제인지 알지. 5번 등록에 대한 등록 설명으로 잘못되는 거. 1번 등록면서 납세무자는 등기부 등록대장에 명의자라고 등재된 자를 말한다. 맞죠? 이게 바로 등록을 하는 자 하는 그 의미입니다. 등기부 등록대장상에 명의자라고 등재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고. 2번 대법원 판례는 등기가 사후에 원인무효로 말소가 되어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맞죠? 3번 등록면허 과세 표준은 등기하는 재산의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맞습니까? 아, 왜 등기하는 그 재산에 왜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까? 언제나 등기 등록하는 그 당시 가액으로 해야 되는 거지. 만약 등기하는 재산에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해봐요. 그럼 있잖아. 1980년도에 삼산동에 있는 토지를 상속받았어.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으면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까? 좀 안 해도 되잖아. 상속에 등기하다 물건 변동 되잖아. 그럼 80년도니까 취득세 등 통합되기 전이니까 취득세는 내서 취득세는 등기 등록 안 해도 내야 되거든. 근데 등록세 냅니까? 안 냈어. 이 양반. 등록세 안 내고 있다가 지금 와서 등기하면서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기하는 요 재산에 취득 당시 가액을 과표로 한다. 이따 기분 좋지. 취득 당시 1980년도는 말 그대로 삼산동이잖아. 지금은 삼산동 아니잖아. 지금 산삼동이지. 지금 산삼동. 지금 삼산동이지. 옛날로 틀리잖아. 그래서 언제나 상식선에 생각해봐도 등기 등록할 때 가액을 가지고 해야 되지. 취득 당시 가액으로 이래 말하면 무조건 틀린 지면 됩니다. 4번 주택 신축에 따른 보존 등기 부동산가의 0.8% 맞죠? 보팔로 보존 등기 1000분의 8 0.8%. 그런데 앞에 부동산 가액에 이거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언제나 등록 면허세 문제 나오면 과표를 봐야 돼. 제가 이랬잖아. 뒤에 나올 문제지만 무슨 권리로 무슨 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소유권이고 뭐가 나오면 제일 먼저 무슨 등기인지부터 설정, 이전 등기하는 건지 변경, 말소 등기하는 건지 요거부터 확인한 다음에 변경 등기, 말소 등기 나오면 건수로 가야 되고 그 다음 설정 이전이면 그 다음부터 과표가 맞는가 반드시 확인해. 과표가 맞는가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율을 봐야 됩니다. 세율은 끝에 봐야 돼. 근데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 소유권, 지상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을 과표로 삼거든. 여기도 부동산 가액에 그 다음 보팔로 보존등기 1000분의 8 맞죠? 5번 주택 전세권 설정 등기한다. 봐, 전세권 설정한다. 그 다음에는 전세 금액이 과표다. 오케이. 그 다음 1000분의 2
소유권이 아닌 내용으로서 요 뒤에는 곱하기 모두 세율은 1000분의 0.2% 하나밖에 없거든. 소유권 말고는 끝에는 세율은 1000분의 2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0.2%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몇 번? 3번. 잠시 후에 6번부터 보겠습니다.